우리가 매일 밤 불러드리는 오래된 습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많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젊어서 반짝이던 사람도 있었고 늙어서야 비로소 편안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말년을 가르는 것은 젊은 시절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밤이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닫았는지가 그 사람의 노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운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며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이 갑자기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운은 서서히 아주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출구는 대부분 밤에 열려 있습니다. 해가 지고 집안이 조용해질 무렵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지 그 순간에 운은 머물지 떠날지를 결정합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밤은 몸이 쉬는 시간인 동시에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참고 견디고 역할을 연기합니다. 가장으로, 부모로, 어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진짜 나입니다. 바로 그 진짜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는 수많은 어른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쉰이 넘어서부터 급격히 쇠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밤을 함부로 쓰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늦게까지 음식을 밀어놓고 자극적인 화면을 보며 눈을 혹사시키고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말을 곱씹으며 분노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정직해집니다. 참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낮에 늙지 않고 밤에 늙는다고. 낮에는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은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고 숨을 고르며 잠자리에 들고 어떤 사람은 하루의 피로 위에 또 다른 피로를 쌓아 올립니다. 그 차이가 하루 이틀은 보이지 않지만 몇 해가 지나면은 얼굴에서, 걸음걸이에서,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혹시 요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며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밤이 너무 오래 긴장 상태로 이어져 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기운은 밤에 모입니다. 낮 동안 흩어진 숨과 마음이 밤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몸을 괴롭히고 마음을 자극하고 생각을 어지럽히면 기운은 머물 곳을 잃습니다. 머물지 못한 기운은 흩어지고 흩어진 기운 위에서는 어떤 복도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내가 오랜 세월 지켜본 삶의 이치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겁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밤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자책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쉰 이후의 삶은 큰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밤의 작은 습관 하나로 바뀝니다. 오늘 밤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그만둘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부터 나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모두 화려하지 않고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밤의 습관은 소리 없이 당신의 기운을 깎고 서서히 노년의 평온을 멀어지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고 싶다면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오늘 밤에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시간은 밤입니다. 겉으로는 하루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밤은 다음 날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너무 가볍게 씁니다. 특히
쉰이 넘은 뒤에도 젊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끌고 오는 경우가 많지요. 몸은 이미 변했는데 마음은 아직 예전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착각이 매일 밤 조금씩 수명을 깎아내립니다. 첫 번째 습관은 늦은 시간에 식사입니다. 배가 고파서라기보다 허전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참고 살다가 밤이 되면 그동안 쌓인 감정을 음식으로 풀어버립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극적인 반찬에 술 한 잔을 곁들이며 오늘은 이 정도쯤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쉰이 넘은 몸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밤에 들어간 음식은 나처럼 소화되지 않습니다. 속은 쉬고 싶어 하는데 억지로 일을 시키는 셈이지요. 그렇게 밤마다 속을 괴롭히면 잠은 얕아지고 아침에는 몸이 무겁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은 기운은 점점 아래로 가라앉고 얼굴빛도 탁해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나이 탓이라 하지만 사실은 밤에 식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잠들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화면입니다.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고 눈이 피로해질 때까지 뉴스와 영상, 드라마를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궁금하다고 하지만 밤에 들어오는 정보는 대부분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남의 불행, 분노, 불안이 그대로 눈을 통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낮에는 버틸 수 있어도 밤에는 그대로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자극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눈은 감았는데 머리는 계속 움직입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마음은 아직 밖을 떠돌고 있는 상태지요. 이 상태에서 자는 잠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깊지 않은 잠은 몸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또 하루를 버티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일에도 지치고 예민해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잠드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은 낮에 참았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억울했던 순간,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장면, 아직 풀리지 않은 가족 간의 말다툼이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계속 책망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날이 선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면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숨도 얕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진다는 것은 강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굳어간다는 뜻입니다. 굳은 마음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모두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밤은 매일 찾아옵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몸과 얼굴, 말투를 바꿉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쉰 이후에 갑자기 병이 늘고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들 대부분은 밤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을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조용할 때 회복됩니다. 불을 줄이고 소리를 낮추고 생각을 정리할 때 비로소 몸은 안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에도 나처럼 살려고 합니다. 먹고 보고 생각하고 다투며 하루를 끝냅니다. 그러니 몸이 언제 쉬겠습니까? 몸이 쉬지 못하면은 운도 쉬지 못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 세 가지 습관을 하나씩 더 깊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이런 습관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씩 바꿀 수 있는지 말입니다. 거창한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무시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쉰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단순한 선택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일의 몸과 몇 년 뒤의 얼굴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쉰을 넘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면서도 못 고치겠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생긴 밤의 습관은 게으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 견뎌온 삶의 무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습관을 단순한 생활 태도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외로웠는지,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의 밤은 짧습니다.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이 많고 내일이 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밤은 길어집니다. 집은 조용해지고 전화는 줄어들며 하루를 함께 나눌 사람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 고요함이 편안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공백입니다. 그래서 밤에 먹고 보고 생각을 키웁니다. 무엇이든 채워야 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많은 중년과 노년의 얼굴에서 비슷한 표정을 보아왔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웃다가도 밤이 되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표정입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할 일도 줄었는데 마음은 더 바빠졌다고 말하지요. 사실 마음이 바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람은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지치기도 합니다. 늦게 먹는 습관 뒤에는 종종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나를 위로해 줄 게 없다. 하루 종일 참고 살다가 밤에야 비로소 나를 챙기는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것을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몸은 더 조용한 배려를 원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숨, 일찍 눕는 평범한 선택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신 강한 맛과 포만감으로 스스로를 달래려 합니다. 그 달램은 잠깐이고 대가는 길게 남습니다. 화면을 놓지 못하는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서 생각이 깊어질까봐 일부러 소리를 켜놓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어야 집이 살아있는 것 같고 휴대전화가 손에 있어야 세상과 연결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밤에 들어오는 연결은 대부분 우리를 더 고립시킵니다. 남의 삶을 보고 남의 분노를 보고 남의 불안을 들여다보느라 정작 자신의 숨소리는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멀어지는 밤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가장 깊은 문제는 마음을 풀지 못한 채 잠드는 습관입니다. 낮에 받은 상처를 밤에 혼자 곱씹는 사람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을 속으로 되뇌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가장 솔직해집니다. 그 솔직함이 따뜻하면 괜찮지만 날카로우면 그대로 몸에 남습니다. 마음이 날카로우면 숨도 짧아지고 숨이 짧아지면 잠은 얕아집니다. 얕은 잠은 다음 날의 마음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그 예민함은 또 다른 상처를 부릅니다. 이렇게 밤과 낮이 서로를 해치는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강했기 때문에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책임을 위해, 체면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온 세월이 밤에 몰려옵니다. 그 몰려온 시간 앞에서 사람들은 음식을 찾고 화면을 찾고 분노를 붙잡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쉰 이후의 삶에서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버티는 힘이 아니라 내려놓는 힘이 필요합니다. 밤에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연습,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연습 말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훈계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그것은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너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는 방식이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쉰 이후의 밤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비워야 기운이 돌아오고 기운이 돌아와야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오래된 습관들을 어떻게 조금씩 풀어낼 수 있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큰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 가능한 아주 작은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다시 밤을 편안한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조용히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을 바꾸라고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쉰이 넘은 사람에게 변화란 부담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밤을 조금 덜 괴롭혀 보자고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지 말고
오늘 밤 하나만 내려놓아 보자고 말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늦은 저녁 식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줄이면 기운이 빠질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쉰 이후의 몸은 배가 부를 때보다 속이 편할 때 더 힘을 냅니다. 밤에는 몸 전체가 쉬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위장만 혼자 일하고 있다면 몸은 갈라진 마음처럼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녁의 기준은 배부름이 아니라 잠들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늦었다 싶으면 과감히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대신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 컵이 위장을 쉬게 하고 몸에게 오늘이 끝났다는 신호를 줍니다. 저녁을 일찍 마쳤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집안에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불을 조금 낮추고 소리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안도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밤에도 낮처럼 살아왔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자극적인 화면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해왔지요. 하지만 쉰 이후의 눈은 예전처럼 견디지 못합니다. 눈이 피로하면 마음도 함께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만이라도 화면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 허전함을 견디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시간에 꼭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컵을 씻고 식탁을 닦고 내일 입을 옷을 접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을 움직이면 생각은 잠잠해집니다. 이 단순한 동작들이 마음을 현재로 불러옵니다. 나는 오랜 세월 이런 작은 움직임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몸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생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밤에 나누는 말은 낮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쉰 이후에는 밤늦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운함도 충고도 다툼도 아침으로 미루는 것이 지혜입니다. 밤에 이기면 몸이 집니다. 밤에 지켜야 할 것은 논리가 아니라 숨입니다. 숨이 편안해야 잠도 편안해집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면 그것을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짧은 말이 생각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모든 문제를 밤에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쉰 이후의 삶에서는 해결보다 휴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주 짧은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해도 좋습니다.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는 것,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을 한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별한 감사나 다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몸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몸은 그 말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 만에 큰 차이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숨이 조금 편해지고 얼굴빛이 조금 밝아집니다.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마음이 안심하면 사람은 덜 날카로워지고 덜 서두르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기운이 돌아오는 상태입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며 살아온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쉰 이후의 밤은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려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 몸을 괴롭히는 일을 하나만 줄이면 됩니다. 그것이 음식을 하나 덜 먹는 것일 수도 있고 화면을 조금 일찍 끄는 것일 수도 있고 말을 삼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밤은 다시 편안한 곳이 됩니다. 편안한 밤은 조용히 사람을 살립니다. 소리 없이 기운을 모으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기운 위에 노년의 평온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는 이 말을 서두르지 않고 전하고 싶습니다. 쉰을 넘긴 뒤에 삶은 더 빨리 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천천히 숨을 고르며 가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밤의 이야기를 길게 한 것도 결국 한 가지를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사람의 말년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아주 조용한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편안한 노년을 살 수 있느냐고. 나는 그 질문 앞에서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밤에는 그렇습니다. 밤은 쌓는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낮에 입었던 역할과 표정을 하나씩 벗어놓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다음 날로 건너가지 못합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만났던 평온한 어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늦게까지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하루를 인정하고 오늘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놓아주었습니다. 그 단순한 태도가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고 말투를 낮추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늘 불안해 보였던 사람들은 밤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신을 책망하며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잠들었습니다. 그런 밤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웃음이 줄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다치며 세상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쉬지 못한 밤이 쌓인 결과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무엇을 덜어낼 수 있겠습니까? 배를 덜 채우는 일일 수도 있고 화면을 조금 일찍 끄는 일일 수도 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삼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밤은 작은 배려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밤이 너무 거칠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누구나 한 시절은 그렇게 살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쉰 이후의 삶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밖을 향해 쓰던 힘을 이제는 안으로 돌려도 되는 나이입니다. 나는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오래 버틴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 쉬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쉬는 법을 아는 사람은 얼굴에 여유가 생기고 말에 가시가 줄어들며 관계의 온기가 남습니다. 그런 온기 위에서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이를 먹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멈춰 보십시오. 불을 낮추고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잘 살았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풀린 마음은 깊은 잠으로 이어지고 깊은 잠은 다음 날의 기운을 살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어지는 밤이 결국 당신의 노년을 지켜줍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 충고처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살아온 한 사람이 같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건네는 조용한 부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밤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밤은 당신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품어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쉰을 넘긴 지금 더 이상 자신에게 가혹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자신에게 조금 친절해도 됩니다. 그 친절이 쌓이면 몸은 오래 버텨주고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긴 세월을 살며 얻은 한 가지 확신입니다.